헐, 홍기똥이 왜 힘이 센 줄 알아? 왜요? 엄청 근육질이지. 헬스에서 힘 세지. 자, 오늘 이야기는 바리공주. 지은이 알 수 없음. 아주 먼 옛날 젊은 오구대왕이 불라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왕비를 맞이하기 전에 점쟁이를 불러 점을 쳤습니다. 그런데 점을 친 점쟁이가 대왕마마께서는 올해 17살 왕비가 되실. 이거 하나만 읽고 얼른 저쪽으로 다 앉아. 수수께끼 오늘 내가 낸다. 안 돼, 내가. 알았어. 그럼 좀 이따가 네가 내. 자, 얼른 앉아. 나 수학생 먹고 싶어. 응. 보고 있어. 그런데 점을 친 점쟁이가 대왕마마께서는 올해 17살 왕비가 되실 분은 16살. 지금 이거 읽는 거죠? 두 분께서 올해 혼이 나시면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이따 나오면 알려줄게. 두 분께서 올해 혼이 나시면 7공주를 낳을 것이나 내년에 혼이 나시면 새 왕자님을 얻으실 것이옵니다. 라고 했지 뭐예요. 하지만 오구대왕은 점쟁이 말을 무시하고 혼인날을 빨리 잡아 길대 아가씨와 혼인했답니다. 혼인한 뒤에 길대 왕비가 낳은 아기는 벌써 공주만 6이었습니다. 점쟁이가 말한 대로였습니다. 크게 실망한 대왕과 왕비는 7번째는 꼭 왕자를 낳으려고 온갖 정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7째 아기도 역시 공주였습니다. 길대 왕비는 기가 턱 막히고 큰 소리로 울고 말았습니다. 오구대왕도 무척 슬펐습니다. 짐이 죄를 많이 지어 생긴 일이다. 그러니 내일 아침 7번째 공주를 서해의 용왕님께 제물로 바치고 용서를 받아야겠다. 옥으로 힘을 잘 짜 올려라. 공주에게 이름을 지어주셔야지요. 왕비, 짐이 왕자를 기다리다 나온 공주를 버린다는 뜻으로 바리대기 바리공주라 짓겠소. 왕비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 바리공주가 입은 옷에 남자 말이에요? 응? 아니 왕이 얘기한 건데 왕비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바리공주가 입은 옷에 옷고름에 공주가 태어난 해와 달, 날과 시간을 적고 함뚜껑을 닫았습니다. 옥함뚜껑에는 어디야? 7번째 공주라고 금색 글씨로 쓰고 거북 모양을 한 황금 자물쇠로 잠갔습니다. 오구대왕의 명령을 받은 신하는 옥함을 짊어지고 대궐 밖으로 나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서해에 다다라 바리공주가 든 옥함을 바다에 던지고 돌아갔습니다. 옥함엔 아기가 들어있는 거지. 7번째 공주. 잠시 뒤 어디선가 황금 거북이 나타나 옥함을 동해로 끌고 갔지 뭐예요. 또 어디선가 나타난 까마귀들과 까치들이 옥함 위를 맴돌며 돌봐주었답니다. 바로 그때 석가세존이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석가세존이란 석가모니를 높여 부르는 말이랍니다. 저기에 무엇이 있기에 저리도 많은 까마귀와 까치들이 지적일까? 멀리 신비로운 데를 보면서 석가세존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석가세존이 돌로 만든 배를 타고 신비로운 데로 가서 보니 옥함이 있었습니다. 석가세존이 무어라 중얼거리자 거북이 모양의 황금 자물쇠가 철컥 소리를 내며 저절로 열렸습니다. 옥함 뚜껑을 열고 본 석가세존이 아쉬워하며 고개를 가로지었습니다. 쯧쯧쯧. 남자아이라면 데려다 내 제자를 삼겠지만 여자아이니 이를 어쩐담. 마침 그곳에 지나던 바리공덕 할머니와 바리공덕 할아버지에게 석가세존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다가 잘 키우시오. 바리공덕 할머니와 바리공덕 할아버지는 석가세존이 시킨 대로 바리공주를 데려다 잘 키웠습니다. 건강하고 청명하며 예쁘게 자란 바리공주는 어느새 15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세수를 하려던 바리공주가 깜짝 놀랐지 뭐예요. 해님과 달님이 함께 떨어지는 게 세수대야에 떠놓은 물에 보였거든요. 오구대왕과 길대왕비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함께 병이 들어 자리에 누워서 그랬던 거랍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병이라 대궐의 의원도 상궁과 시녀들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구대왕 꿈속에 푸른 옷을 입은 동자 6이 나타나 절을 했습니다. 저희는 하늘나라에서 온 청의 동자입니다. 옥황 선생님의 명령을 받고
대왕마마와 왕비마마의 이름표를 지옥에 가두려고 왔습니다. 두 분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돌아가실 것입니다. 옥황상제님께서 내리신 바리공주를 버리셨기 때문이지요. 하늘이 아는 귀한 아기를 버린 죄에 대한 벌을 받으시는 겁니다. 만일 병이 나으시려면 동해와 서해 왕궁에서 나는 비례주라는 신비한 약효가 있는 구슬을 구해 잡수시거나 삼신삼에서 자라는 불사초라는 신비한 약초를 구해 잡수시거나 무장신선이 사는 신선세계에 나는 양현수라는 신비한 약초를 구해 잡수셔야 합니다. 그런 약을 구하는 것은 바리공주님밖에 할 수 없으니 하루빨리 공주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오구대왕은 깜짝 놀라 깬이 꿈이었지 뭐예요. 바로 그때 똑같은 꿈을 꾼 길대왕비도 깜짝 놀라 꿈에서 깨었답니다. 날이 밝자 오구대왕은 길대왕비와 공주들과 신하들을 불러 꿈을 이야기하고 물었습니다. 누가 가겠소? 바리공주를 찾아오면 큰 상을 내리겠소. 하지만 찾아오겠다고 나서는 공주도 신하도 없었습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대왕이 한숨을 푹푹 내쉬자 한 신하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집안 대대로 나라의 은혜를 입고 있는 소신이 찾아 나서 보겠사옵니다. 대궐을 나선 신하는 걷고 또 걸어가서 마침내 바리공주를 만나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신하는 왕비가 준 공주 옷을 내보였습니다. 옷고름에 해와 달, 날과 시간을 확인한 바리공주는 곧 채비를 하고 바리공덕 할아버지와 바리공덕 할머니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오,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뭔지 잘 모르겠는데 체험만 듣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바리공주와 신하는 걷고 또 걸어서 대궐에 도착했습니다. 바리공주는 오구대왕과 길대왕비를 언싸안고 울었습니다. 오구대왕과 길대왕비가 누구야? 엄마 아빠지, 엄마 아빠. 근데 자기 버려졌었잖아, 어렸을 때. 하지만 다시 만난 기쁨도 잠시뿐. 바리공주는 대왕이 준 보석을 괴나리보쯤에 쌓아 메고 남자 차림으로 약을 구하러 대궐을 나섰습니다. 이제 약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리공주밖에 없다 그랬지? 무쇠지팡이를 짚고 대궐을 나왔지만 바리공주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까마귀와 까치들이 길을 안내했습니다. 공주는 무쇠지팡이를 한 번 짚어 이천리를 가고 두 번 짚어 사천리를 갔습니다. 바리공주는 험한 산을 넘고 깊은 강을 건너고 걷고 또 걸었습니다. 잘 닦인 길로 걸어가 넓고 큰 바다를 건넌 바리공주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앞에 높은 벼랑 같은 것이 맞고 서 있었거든요. 아래부터 쭉 훑어 고개를 들어본 아래부터 쭉 훑고 고개를 들어 쳐다본 바리공주의 입이 쩍 벌어졌지 뭐예요. 발은 바리공주의 몸만 하고 손은 소뚜껑만 하고 코는 물 바가지만 하고 눈은 등잔만 하고 얼굴은 커다란 쟁반만 한 데다가 귀는 하늘에 달 것 같은 무장신선이 떡 버티고 서 있었으니까요. 바리공주가 3번 절을 하자 무장신선이 물었습니다. 내가 사람이냐 귀신이냐 들짐승도 날짐승도 못 오는 이곳을 어떻게 왔느냐. 저는 불라국 오구대왕의 7째 왕자입니다. 제 부모의 병을 고치고 왕자라고? 이제 남자 옷을 입고 나갔잖아. 왜 왕자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 이따 이유가 나올 것 같아. 제 부모의 고음을 거치고 목숨을 구할 약수를 얻으러 왔습니다. 제발 약수를 얻어가지고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게 해주십시오. 왕자라 좋소이다. 그럼 약수 값은 가져왔어? 밥이 오니라고 못 가져왔습니다. 그럼 약수값 대신에 3년 동안 나무를 하고 그 다음 3년 동안 물을 깃고 또 그 다음 3년 동안 불을 떼고 갈 수 있겠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리공주는 약수를 얻어가려고 무장신선이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뭐요? 9년이 걸리는데? 자, 이야기 하나만 있고.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바뀌어 9년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무장신선이 바리공주에게 말했습니다. 네, 그동안 지켜보니 그대는 불라국 대왕이 될 만하오. 그러나 여자 몸으로 대왕의 자리에 오를 수는 없을 것이오. 내가 왕자가 아닌 공주라는 걸 언제 하셨습니까? 진작 알았지만 모른 척 했소.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나와 혼인해서 아들 7을 낳아주시오. 그러면 부모의 병도 싹 고치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이오. 부모님 병도 고치고 좋은 일이 생긴다는 말에 바리공주는 무장신선과 혼인했습니다. 달이 가고 해가 바뀌고 또 바뀌어 바리공주는 아들 7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일한 날이 9년이고 아들 1년에 한 명씩 낳을 수 있으니까
7년이고 16년이 흘렀네 벌써. 바리공주가 떠날 채비를 하자 무장신선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매일 길어다 쓰던 물이 바로 그 약순이. 입에 놓고 가시오. 뒷산에서 배어오는 풀은 개안초이니 눈에 놓고 가시오. 또 뒤뜰에 피어있는 꽃은 숨사리꽃, 뼈사리꽃, 살사리꽃이요. 이 삼색꽃은 품에 안고 가시오. 품고 가시오. 바리공주는 무장신선이 말한 약수와 풀과 꽃을 모두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바로 그때 따라 나선 무장신선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 살 수 없어. 그러니 아이들을 데리고 당신과 함께 가겠소. 바리공주가 대궐을 떠날 때는 혼자였지만 돌아갈 때는 9이었답니다. 바리공주 일행은 걷고 또 걸었습니다. 대궐 가까이 갔을 때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있고 그 사이를 상여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붉은 천에 하얀 글씨로 임금 왕자를 쓴 깃발을 앞세우고 갔습니다. 깜짝 놀란 바리공주는 얼렁 아이 7을 덤불에 숨기고 무장신선은 수풀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다닥 뛰어가 상여를 세우고 관뚜껑을 열었습니다. 관 속에는 숨이 끊어진 오구대왕과 길대왕비가 누워 있었습니다. 바리공주는 터지려는 울음을 꾹 참고 품에서 삼색꽃을 꺼냈습니다. 숨사리꽃은 부모님 콧 속에 넣고, 뼈사리꽃은 부모님 뼈에 넣고, 살사리꽃은 부모님 살에 넣었습니다. 눈에서 뺀 다시 어떻게 넣었어요? 숨사리꽃은 콧구멍에 넣고 누구요? 부모님, 뼈사리꽃은 뼈에다 넣고, 살사리꽃은 여기 살에다 넣고. 할머니 할머니만요? 아니 둘 다. 살사리꽃은 부모님 살에 넣었습니다. 눈에서 뺀 개안초는 부모님 눈에 넣고, 눈에도 넣었대 이렇게. 부모님 입에 자기 입에 담긴 약수를 흘려 넣었습니다. 그러자 곧 대왕과 왕비가 긴 한숨을 쉬고 일어나 앉아 기지개를 켰지 뭐예요. 이렇게 됐다. 꽃 넣고 살살이 꽃 넣고, 그죠? 이렇게 됐죠? 뭐예요? 그 모습을 보고 신하들도 시녀들도 백성들도 모두 깜짝 놀랐답니다. 잠 한번 푹 잘 잤다. 그런데 왜 다들 울상으로 모여 있는 것이냐? 대왕마마 왕비마마께서는 같은 날 같은 시에 돌아가셨다가 지금 막 다시 살아나신 것이옵니다. 미안. 바리공주님이 구해온 약으로 말이옵니다. 대왕이 어리둥절해서 묻자 신하가 대답했습니다. 오구대왕과 길대왕비, 신하와 상군과 시녀, 백성들은 바리공주를 칭찬하고 기뻐했답니다. 대궐로 들어가 옥자에 앉은 오구대왕이 바리공주에게 말했습니다. 막내 공주야, 내가 죽었던 짐과 왕비를 살렸으니 약속한 대로 큰 상을 내리겠다. 아바마마 죄인이라 받을 수가 없사옵니다. 저는 두 분이 병을 고치고 목숨을 구할 약수를 구하러 갔다가 허락도 없이 무장신선과 혼인해서 아들 7을 낳은 죄인이옵니다. 흐흐흐. 뭐라? 혼인을 했다. 게다가 낳은 아들이 7이라고? 어허, 이런 일이. 그럼 당장 내 남편과 아이들을 데려오너라. 덩치가 무지무지 큰 무장신선은 대궐의 대문을 찍어내고 지붕을 뜯어낸 뒤에야 대궐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니. 무장신선을 본 대왕과 왕비, 신하와 장군과 시녀는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막내 공주야, 내 남편이 저렇게 엄청나게 크고 아들이 7이나 되니 먹고 살기가 무척 힘들고 있구나. 내가 편안히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아빠마마 고맙사옵니다 하오나 어린절 이렇게 길러주신 바리공덕 할아버지와 바리공덕 할머니도 편안히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좋다, 그리하겠다. 이렇게 해서 오구대왕과 길대왕비는 바리공주의 지극한 효성 덕에 건강을 되찾았고 모두 행복하게 시도 내가 읽었구나. 오래오래 잘 살았. 야, 아빠가 읽어준 거 들어야지. 잘 살았답니다. 그런 뒤에 오구대왕은 바리공주의 소원을 들어주며 만신의 왕이 되어 죽은 사람의 영혼을 저승으로 편안히 안내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장신선은 죽은 사람의
길에서 노제를 받아 먹게 하고 7 아들은 저승의 10대왕이 되게 했답니다. 만신이란 여자 무당을 높여 이루는 말이고 노제란 장례를 지내러 가기 위해 상여가 집에서 떠날 때 문 앞에서 제사를 지내는 제사랍니다. 생각하기 부모님을 정성껏 잘 섬기는 일을 효도라고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파리공주는 병든 부모님을 낫게 하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돌보지 않고 부모의 병을 낫게 하려는 신비한 약수와 신기한 꽃을 구해 옵니다. 이 글을 읽은 어린이는 공주를 본받아 부모님을 잘 받드는 효자가 될 거예요. 알겠죠? 효녀가 될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졸린 얼굴이냐고요? 아니 나 그거 좀. 뭐 어떤 거? 이 책? 이 책 아빠가 읽어줄게. 지금요? 지금 조금. 성재 수수께끼 하나 낼래? 그럼 지금? 주먹 좀 형아. 빨리 유치해서 온다. 뭘